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입니다. 네, 11월 달 이제 오늘로서도 마지막이네요. 2022년 11월 달 지나가고 또 내일이면 또 12월 달 마지막 월인데, 일단 12월 달에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좋게 출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 또 배당 한 12월 중순쯤에 또 주식 배당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현금 배당이 또 있다라고 하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12월 말쯤에 또 현금 배당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여하튼 배당은 올해 또 일단 배당은 다 꼭 받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일단 미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만 강보합이었고 0.01,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59,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16%대에서 혼조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파월 발언 또 하루 앞두고 또 약간 관망세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 혼조세로 마무리되었고요. 영국, 프랑스는 상승, 독일은 하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3% 하락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하튼 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이슈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어제 뭐 중국의 또 발표를 잠깐 했죠. 노인 쪽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노인 쪽 백신 접종 확대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좀 코로나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언론 기사도 있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우리 국내 정시든 미 정시든 약간 글로벌 정시든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세에 또 많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뉴욕 증시 파월 연설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의 연설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 대체적으로 하락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19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중국의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다시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애플이 2% 넘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들 페드 당국자들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해서 일단 최근에 뭐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 그죠,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또 반대로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패드 의장 다음 날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께 주최한 뭐 경제 전망 및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뭐 5.25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뭐 혹시나 또 5.25보다 더 높아진다? 일단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야기했던 5.25 수준 부분인지까지는 조금 봐야 될 듯한데, 여하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분기 누적 R&D 비용이 셀트리온 1위, 삼바, 대용, 녹십자, 유한순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셀트리온 뭐 압도적으로 R&D 비용 쪽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닷컴이 상장 제약 바이오사 2022년 3분기 누적 연구개발 기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R&D 증감률에서 코스피 제약 바이오사가 코스닥 제약 바이오사를 크게 상회했다 라고 하면서 3분기 9개월 탑10에서 셀트리온 R&D 비용 2,800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삼바가 1,700억, 그리고 대웅제약 1,500억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작년 3분기 누적까지는 2,900억 대비해서 마이너스 5.4%대 조금 빠진 부분이었고요. 여하튼 뭐 2천억대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1년 기준상으로 한 3천억 후반대, 4천억대까지 뭐 R&D 비용 자체는 항상 쏟아붓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일단 9개월 3분기까지 누적 금액 2,800억 부분으로 2위 삼바 1,700억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HLB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HLB 쪽에 대한 부분, 그 진양군 회장에 대한 신주 인석권 매도 부분은 일단은 공시가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나온 부분이었죠. HLB 회장님 지분은 8% 부분인데 유상증자 청약은 0.6%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요게 조금 또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정적 부분입니다.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유상증자 청약률이 0.6%밖에 안 된다.
3천억 원 유상증자의 0.6% 청약.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HLB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을 공시했는데, 일단 요거 2, 3일 전에 나온 부분입니다. HLB 지난 8월 3,25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당시 예정 발행가액 34,050원, 이후 HLB 주가가 떨어지면서 1차 발행가액이 37,000원으로 내려갔고, 또다시 주가 하락으로 2차 발행가액이 최종 확정가 25,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최종 발행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HLB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은 25,2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청약 12월 1일부터 2일간 이틀간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신주 대략 한 950만 주에 대한 신주 자체가 12월 23일 날 또 상장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항상 또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약에 앞서 한 가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진양곤 HLB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율 부분인데요. 목적이 무엇이든 대규모 유상증자로 소액주주들을 포함 투자자들에게 손을 벌리는 만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진양곤 회장 역시 적극적으로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진양곤 회장, HLB 주식 861만 주, 지분 8%를 보유하고 있고 한 주당 유상증자 신주 배정 주식 77만 주를 배정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3일 진양곤 회장이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진 회장은 배정받은 77만 1151주의 신주권 중 92%인 70만 주를 모두 장내 매도, 즉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그 매도권, 매수권 권리 자체를 팔았죠. 진 회장은 최소 6,280원에서 최대 7,426억 원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신주 인수권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5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진 회장 지분율에 따라 77만 1151주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을 배정받았지만 모두 팔아 현금을 챙긴 뒤 6만 2천주만 청약을 한다. 자녀들도 진유림씨, 진애니씨도 HLB 지분을 각각 0.01% 가지고 있는데요. 두 자녀 역시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는 단 한 주도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에 사실상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더욱이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되는 자금은 고스란히 자회사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는데요. HLB는 이번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 이상이면 약 3천억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 이 자금이 대부분 자회사 엘레바와 이뮤노믹 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자금의 대부분이 소액주주로부터 나올 예정인데요. 소액주주의 참여로 확보할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는 HLB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닌 자회사 투자 자금으로 쓰인다는 점, 또 대표이사가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여하튼 청약률이 0.6%밖에 안 된다. 여하튼 2, 3일 전에 나온 공시 부분이었고요. 위상 높아진 K바이오, GMP 영양, 현주선언에서 셀트리온 쪽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젠 글로벌 호령, 질주하는 바이오시밀러 쌍두마차, 셀트리온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피스가 세계 의약품 시장의 중심지인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서 국내 의약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오리지널도 제친 셀트리온 직판 확대로 수익 극대화하겠다. 2002년 창립한 셀트리온 설립 10년 만인 2012년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2015년 유럽에 2016년 미국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6종, 미국에서 4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동안 현지 제약사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해왔는데 2019년 램시마를 유럽에 직접 판매 유통망을 구축했고 지난 5월부터 유럽에서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직판하고 있습니다.
현지 제약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판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바이오시밀러 직판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바이오시밀러라기보다는 그저 상황에 맞춰서 파트는 10이냐, 직판이냐. 올 상반기 유럽에서는 램시마 53.6%에서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20.4%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1위 내 의약품을 차지했다. 트룩시마도 23%, 호주마도 12%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0월 미국 내 처방 실적에서도 셀트리온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2021년 10월보다 49.3%나 처방 실적이 늘었다. 트룩시마도 28.1, 호주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임상 3상 중인 게 현재 5개가 있다는 부분. 여하튼 잘 나가고 있다는 내용 부분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히크마와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외신 기사 부분이고요. 히크마 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인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해석 번역이 된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크마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나 지역에 대한 우테스키 수밥 이거 스텔라라 부분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히크마 제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회사와 CTP43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발표했다. CTP43은 얀센의 스텔라라에 제한된 바이오시밀러 단일 클론 항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크마 쪽이랑 우리 독점 계약한 또 의약품도 많이 있습니다. 램시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히크마는 모든 메나 지역의 메나 시장에서 CTP43을 상용화할 독점권을 갖게 되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CTP43을 개발, 제조 및 히크마에 공급할 예정이다. CTP43은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자가 면역 분해 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약물이며 이 계약은 의사와 환자에게 지역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은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히크마의 메나에 대한 기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전략의 핵심 초점인 히크마의 포트폴리오에 또 다른 면역 바이오시밀러를 추가한다. 라고 해서 히크마와 우리 독점 계약 체결된 의약품 자체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스텔라라 부분까지 히크마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제 11월 달 30일 마지막인데 일단 월말 효과 약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제 11월 달 끝나면 12월 부분이죠. 12월 부분 내일부터 일단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1월 달 마지막일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